자,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169페이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둔 거예요. 그럼 꼭 보시고요. 지금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뭐 책을 만든다 해도 감수 꼼꼼히 보더라도 좀 놓치는 게 좀 있거든요. 그건 제가 잘못한 것이니까 사과 말씀드리고요. 무엇이냐면 밑에 169페이지 양식 두 가지가 있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전부, 주택거래계약 신고 전부가 있는데 법제처라고 한번 쳐보세요. 법제처. 법제처 하면 홈페이지가 하나 열릴 거예요. 법령정보센터라고 해도 됩니다. 법령정보센터 좀 날렸을게요. 여기 들어가 가지고요. 공인중개사법이라고 넣고요. 그럼 공인중개사법 넣으면 이 표가 이렇게 돼요. 화면이 분할이 됩니다. 화면 분할해서 이쪽에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령, 시행규칙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시행규칙에 누르게 되면 요 양식 두 가지를 찾아가지고요. 여기 보면 한글 워드 프로세스 다운받게 돼 있습니다. 그 출력해가 받으셔야 돼요. 이거 시험 나와요. 나오는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막 속이 막 넘어집니다. 이거 병원에 퇴원한 지 제가 한 달 됐어요. 병원에 한 달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사라진 게 아니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때까지 나오는데 병원에 근 30일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찾아뵙지 못해 죄송하고요. 자, 하여튼 그거 좀 해주십시오. 해주셔야 되고. 자, 이제 170페이지 손해배상 책임인데 역시 책 보지 말고요. 자, 우리 진행하도록 합시다. 몇 페이지죠? 170인가요? 페이지도 잊어버렸네요. 자, 이제 어떻게 제가 쓰는지 한번 봐요. 이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라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갈 건 손실보상이라는 말 쓰면 안 돼요. 그 시중에 강사분들이 자꾸 손실보상 쓰는데 우리나라 손실보상 있는 국가 아니에요. 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대륙 국가로 가야 됩니다. 자, 이제 손해배상인데요. 이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라. 뭐 이렇게 적어드릴까요? 자, 여기 손해를 입힌 사람이 있겠죠. 당연히 개공일 것입니다. 개공이고요. 그 손해에 대한 원인이 있겠죠. 우리 현행 법률상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신의 사무소를 타인에게 제공입니다. 타인에게 고의 차례대로 해드릴게요. 고의과실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에게 사무소 제공이에요. 자, 이제부터 하나씩 합시다. 여러분, 고의와 과실은 우리 민법 시간에 많이 보았지만 실제 고의와 과실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판사밖에 없습니다. 뭐 제가 지나가는 사람을 욱하게 쳤어요. 이게 고의질까 과실일까 알 수 없어요. 뭐 아니면 여러분이 저보다 너무 외모가 뛰어나가지고 제가 지워지지도 않는 포도주스를 오늘도 붓고 내일도 붓고 그러면 고의일까요 과실일까요? 이렇게 알 수 없어요. 어제는 넘어져서 뿌리고 오늘은 손 떨리가 하고요. 알 수 없다고요. 그래서 고의 과실은 큰 의미는 가지지 말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에 아무런 키워드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과실을 주산적 경과실께서 모든 과실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산적 경과실로 모든 과실을 다 얘기합니다. 쉽게 해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실수에 의해서, 이런 원인에 의해서, 원인이죠. 여기 전부 다 원인입니다. 너희들의 원인이죠. 원인에 의해서 이제 누가 잃어버려야 되겠죠. 잃어버린 사람에게 결과를 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당사자 또는 해석상 일방도 들어갑니다. 일방. 뭐 매도인이 개공하고 짜고 매수인 바보 만들 수 있고 매수인하고 개공 짜서 매도인 바보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사람에게 이런 원인에 의해서 어떤 걸 잃어버린다? 재산적 피해만 갚아줘요. 정신적 위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괴롭혔어요. 저는 한 100억에 대한 어떤 기분이 나쁜데 여러분이 1억을 주겠다. 갭이 너무 심하죠? 이런 게 정신적 위자료예요. 하지만 시계 하나 부서지면 50만 원이다. 그만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건 재산적 알 수 있죠. 그래서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부 다 청구가 가능해요. 이것으로 원인한 건 전부 다 청구가 가능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이게 이제 결과 뭡니까? 결과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 결과가 있어야 된다. 인과관계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요. 자, 때린 사람이 있어요. 맞은 사람이 있죠? 맞았다는 걸 누가 알까요? 모르죠. 결과적으로 이 당사자 또는 일방이 입증 책임을 해야 됩니다. 입증 책임. 무엇이든 이 원인에 의한 이 결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을. 자, 입증을 하는데 이 입증에 있어서 언제까지 할까? 한 100년? 500년?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안날로부터 3년.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이제 해줘야 되죠. 지금 민법이 앞으로 바뀐다라고 하니까 뭐 20년이라고 바뀐다 하니까 뭐 바뀌면 20년으로 돌아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겨야 됩니다. 이들이 윈 해야 돼요. 윈 하게 되면 이 문제로 인해서 잃어버린 돈 전부를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우리 해석상으로 하나가 더 남아 있어요. 해석상으로 뭐가 남아 있냐 하면 이 계공이 필요에 의해서 고용할 수 있죠. 즉 사용인을 쓸 수 있습니다. 사용인 가면 누가 있어요? 소공과 보조원이죠. 이 사용인의 무과실 책임, 즉 사용인의 고의 과실을 통하여 이들을 통한 무과실 책임도 우리가 진다. 뭐 그런데 이 내용은 이 강사들이 만든 것이지 해석상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왜? 주산적 경과실이기 때문에 이 과실을 확대 해석하게 되면 무과실까지 넘어올 수가 있거든요. 뭐 그건 개념적인 문제고 하여튼 정리합시다. 계공 스스로의 고의 또는 과실, 계공 스스로의 타인에게 사무소 제공, 그리고 사용인으로 인한 무과실 책임까지 이로 인한 인과관계죠. 원인이 발생하면 이 당사자인 일방에 이에 잃어버린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 청구를 하면 돈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정리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요거 먼저 볼게요. 170페이지 보시게 되면 30조 1항 보세요. 여기 낙서 좀 할게요. 책에다가. 개업 공인중개사는 두 번째 끝에 보세요. 책임이 있다.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 그러면 다시 봐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 함에 있어. 요 용도 중개행위입니다. 사람 때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중개 용도예요. 중개행위 함에 있어. 이게 단습니다. 첫 번째, 고의 또는 과실. 이게 원인이에요. 그리고 과실은 주산적 경과실, 모든 과실이고요. 그리고 당사자는 일방인을 포함한 것이고요. 어떤 피해? 재산상의 손해. 다른 손해 없습니다. 그리고 잘 봐야 돼요.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그 다음 글자 중에요. 그 손해. 너희들로 인해서 발생한 돈만큼. 10만 원이면 10만 원, 10만 원이면 12면 12 이런 식으로 잃어버린 돈에 대해서만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항 계공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역시 전제 조건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이게 중개행위 용도다 이거죠. 이걸 전제 조건 깔고 있어요.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 발생할 때 그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똑같은 논리죠. 자, 정리됐습니다. 나머지 안 읽어도 돼요. 그리고 171페이지 그 2번 판례는 좀 특이한 판례예요. 이게 정말 당황스러운 판례인데 이게 알고 나면 여러분 기분이 좀 찝찝해질 겁니다. 다른 건 다 읽어보면 다 이해돼요. 다 이해되는 건데 일단 손해배상 있고 없고 차이 우리 두 가지 판례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에도 뭐 제가 좀 입원한 상태에서 있었던 판례들인데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며칠 전에 끝내요. 여러분 우리 남양 좋아하죠. 남양 좋아하는데 집 사고 나니까 남양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5천만 원, 5천 피더 줬는데 아니더라. 그럼 손실 어떻게 되느냐? 첫날에 제가 얘기했지 싶어요. 그러면 이걸 확인 설명서에 보면 이 방향을 기록하게 돼 있거든요. 분명히 제가 그 얘기했던 거 기억해요. 확인 설명서는 재판에 들어가면 이거 작성 유무가 되게 중요하다 했겠죠. 작성을 했는데 잘못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계공이 70% 최대 70%가 보통이에요. 그리고 이 의뢰인들이 보통 30%에서 40%, 얘가 60% 이렇게 보통 많이 해요. 재판 실제 벌어지면 여기 제일 많습니다. 6대 4대는 7대 3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이것도 전부 다 171페이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2번이에요. 2번 경매 대상. 자, 이제부터 칠판 좀 봐요.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냐면 분명히 경매는 중개가 아니에요. 중개가 아닌데 어떤 계공의 그 당시에 공인중개사, 중개업자라고 했습니다. 뭐 지금은 계공이지만 하여튼 계공이 경매를 진행함으로써 누가 피해를 봤어요. 여기까지 쉽게 이해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재판이 벌어졌는데 이 계공한테 책임을 누가 물어봤다 이거예요. 내 잃어버린 돈 내놔. 네 잘못으로 고의가치로 인해서 내놔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매는 중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칠판에 적힌 것처럼 중개 행위로 발생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돈 주냐 이런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재판이 어떻게 벌어진지 아십니까? 계공이 되면 중개업을 비롯하여 겸업 6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 6번째 겸업이 뭐예요? 경공매잖아요. 야, 너 중개업자 되어서 했던 거 아니야. 확대 해석을 해가 지급하라 이런 판결이 들어졌어요. 그 이유는 이런 게 좀 안 들어집니다. 그래서 좀 사회적 이슈가 된 판례이기 때문에 2번을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2번은 좀 생뚱맞습니다. 그래서 2번 제일 밑에 뭐 따라서라고 있어요. 중개법인의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 알선의 한 행위를 부동산 중개업법 19조 1항 중개행위 보고 확대 해석했다는 거죠. 돈 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쭉 보시면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다 이해되고요. 그 뒤에 거 전부 다 10번까지 읽어보세요. 다 이해됩니다, 여러분. 다 이해되고 9번 요것도 여러분 참고로 볼게요. 이건 동업인데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가끔가다 저한테 실제 전화 많이 와요. 이틀 전에도 전화 왔는데 그런 전화 솔직히 안 받고 싶어요. 뭐냐 하면
이 자금줄이라고 하나요? 비속어로 물주라고 하나요? 물주 A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사무실 내봐. 내가 다 뭐 돈 내고 부동산 좋은 거 사고 수익 나누자 이런 케이스 많죠. 그러니까 B 이름으로 자격증 등록증 냈어요. 바지 사장이죠, 쉽게 말해서. 자, 이래가 수익 돈은 되고 일은 이 사람이 하는 걸로 했어요. 이해되셨죠? 근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요? 나 일 안 했어. 나 돈만 냈어. 빠져나갈 수 있을까? 아니에요. 수익을 공유한다는 것은 책임도 같이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 돈만 댔고 나는 일 안 했으니까 괜찮지.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위험해요. 그 얘기고요. 자, 우리 8번 판례 좀 해드릴까요? 요거는 좀 기분 전환상 좀 해드릴까요? 요것만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셔야 돼요. 8번 판례가 정말 웃겨요. 이게 지방에서 있었던 재판인데요. 아주 재밌는 판례입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칠판 보세요. 이거 시험에도 나오니까 재밌어요. 자, 상가를 여러분 조심하세요. 상가 살 때. 상가 살 때 일시불로 하게 되면 할인을 해준다. 이런 것이 지방에 한 군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가를 구매하고자 하는 매수인들이 돈을 들고 머니를 들고 누구한테 가냐? 중개 보조원한테 가져왔어요. 자, 보조원은 돈 들고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개공한테 가야 되죠. 자, 요래야 되는데 가지 아니하고 그걸 들고 날라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횡령입니다. 횡령. 자, 이 횡령인데 이 사람 돈 10원도 못 쓰고 구속이 됐어요. 여자친구 기다리다가. 예, 그게 문제인지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 하여튼 여자친구 기다리다가 구속됐어요. 잡혔어요. 10원도 못 쓰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잡혔다가 문제가 아니고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건이 아주 웃긴 사건입니다. 개공이 이제 돈도 못 받은 상태에서 이 사람은 돈 들고 도망갔어요. 요 잡히기 전의 단계입니다. 잡히기 전의 단계예요. 횡령했는 단계인데 문제는 이 매수인들이 누구한테 화풀이를 해야 되잖아요. 이해되셨죠? 화풀이 하는데 이제 개공이한테 왔는데 이 개공이 돈 들고 간 건 중개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재판에 붙었겠죠?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 직원 돈 들고 도망간 것까지 내가 중개로 봐야 되느냐, 직원 관리 감독으로 봐야 되냐, 봐야 한다. 중개의 의미는 너가 만족할 권리를 해주는 게 너의 의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중개로 본다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치다가 횡령이나 키워드 나오면 손해배상 대상이다. 이게 답이에요. 자, 그러니까 일단 손해배상하죠. 근데 정말 더 웃겼습니다. 개공이 그때 가야 되는 게 협회 공제였습니다. 협회 공제가 딱 되니까 제가 이렇게 큰 돈이 없잖아요. 갑자기 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협회에 전화했습니다. 협회에 전화해서 공제를 좀 주세요. 지금 할 얘기가 이제 공제 얘기거든요. 공제 좀 주세요라고 얘기하니까 야, 직원 돈 들고 도망간 것까지 우리는 책임 못 진다. 이렇게 됐어요. 그거 어디서 많이 해본 재판이죠? 직원 책임 안 진다. 돈 들고 간 거 못 준다 했는 재판인데 얘가 졌잖아요. 씩 웃으면서 야, 나도 그 재판 해봤는데 졌어. 그래가 돈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때 공제가 약관이 변경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제가 2년씩이었거든요. 2년 끝자락에 이게 발생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1년으로 바뀌는 사건 중에 하나의 계기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1년 단위로 협회 공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잘못 알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중개보조원이 횡령이나 키워드 나오면 손해배상 대상이면서 공제 대상이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게 우리 8번 판례예요. 8번.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 한번 꾹 읽어보시고. 자, 이제 173페이지 내용 전부 다 안 봐도 돼요. 다 조문입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입증 책임 이야기 벌써 다 끝났고요. 그리고 174페이지 그 하단에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자, 이제 우리 175페이지 이야기 할 것인데, 자, 우리 또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175예요. 자, 이제부터는 키워드가 바뀌어요. 자, 이제 한번 봐요. 자, 이 사람이 윈 했습니다. 싸워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이제 돈 받아야 되죠. 정부를 받아야 돼요. 받는데 비속 한번 쓸게요. 제가 여러분의 신뢰되지 비속 한번 쓸게요. 이겼다고 해서 어떻게 돈 달라 했어요. 이 사람이 가진 게 없네. 흔히 말 개털이다. 가진 거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바보가 돼버리겠죠. 이 바보가 될 걸 예방해야 된다 해서 우리 사자 돌리면요. 사자 돌리면 예방 채널이 있어요. 어떻게? 너희들 일하기 전에 이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해라. 이해되셨죠? 그게 공제제도입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여러분 업무 보증 제도 할게요. 너희들 일하기 전에 책임지는 제도를 해. 업무 보증 제도인데요. 일단 돈을 다 최종적 누가 갚아요? 개공이 갚죠. 그래서 개공은 다 가입해야 돼요. 모든 개공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법인도 해야 되고 과거 기대권에 의한 중개인도 해야 되고 모든 개공이 다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시기가 어떻게 될까?
일하다가 가입한다? 있을 수 없어요.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저한테 질문 들어옵니다. 쌤, 왜요? 그러면 업무 보증서는 언제 해야 돼요? 업무 개시 전인가요? 등록증 찾기 전인가요? 이게 문제가 돼요. 우리 등록 절차에 보게 되면요. 등록 처분 통지를 받고 업무 보증 설정하고 등록증 받잖아요. 등록 절차란 키워드 4글자가 나오면, 즉 등록 절차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등록증 교부 요건이고요. 되었죠? 손해배상이란 키워드가 나오면 업무 개시 전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정리합시다. 손해배상이 나오면 업무 개시 전이고요. 등록 절차가 나오면 그냥 등록증 교부 요건이라고 해주면 돼요. 자, 세 번째 그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좀 다른 법률적 성격으로 제가 해드릴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소멸성과 비소멸성으로 갈라져요. 소멸성은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간 개념이에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소멸성은 안 사라지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자, 이제부터 제가 색깔 연습을 좀 할 것인데요. 여러분이 협회하는 공제가 있어요. 그리고 보증보험, 그냥 보증이라고만 좀 줄여 적을게요. 보증 다 적어드릴까요? 보증보험에는 보증이 있고요. 난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법원에 하는 공탁이 있어요. 자, 읽는 거 제가 어떻게 읽는지 잘 봐요. 노란색 먼저 잡았어요. 공제, 공탁, 보증. 이것을 보증이라고 합니다. 보증보험이에요. 이거 보증보험. 글자 빠졌네요. 보증, 서울보증보험밖에 없어. IMF 때 다 팔리고요. 지금 현재 인수돼가지고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 하나밖에 없어요. 보험이라고 적을까요? 하여튼 이렇게 요 세 가지 보험이라고 해도 됩니다. 공제보험, 공탁, 여기를 보증이라고 해요. 자, 이제 빨간색 제가 잡았어요. 요 협회, 법원, 보증보험사, 서울보증보험사 이런 걸 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보증기관이라고 할 때가 있고 보증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글자 구별하셔야 돼요. 보험 줄여 적을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면 일정 기간 지나면 사라져요. 계속 재가입. 그리고 여러분이 공탁을 하면 돈에 곰팡이 피더라도 남아있는 게 돼요. 근데 이것도 수수료 발생해요. 유지비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이제 금액을 넣습니다. 자, 금액을 넣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파란색 하나 잡을 건데요. 이 세 가지는 다 똑같아요. 이 세 가지는 동일합니다. 요것만 차이가 있어요. 차별합니다. 자, 여러분이 누군가, 이 계공이 누군가에 따라 금액은 달라져요. 하지만 제도는 똑같아요. 자, 해서 요 금액이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개인인 계공입니다. 개인인 계공 1억입니다. 1억. 또 바보같이 1억 있어야 사무실 차린다 이런 거 아니에요. 1억에 대해서 지금 28만 원인가 그래요. 저도 이거 일 안 해본 지 오래돼가지고 저 할 때 28만 원이었거든요. 여기 25만 원인가? 하여튼 여기 좀 쌌어요. 쌉니다. 그리고 이 비소멸성 이건 1억을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걸 많이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소멸성 많이 하겠죠. 이거 많이 합니다. 하여튼 1억 이상을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중개법인은요. 주된 사무소가 두 글자죠. 2억 이상이고요. 분사무소가 1억 이상이에요. 자, 그런데 분사무소는 생길 때마다 추가 설정이에요. 분사무소는 추가 설정이에요. 추가. 자, 분사무소 한 개 있다 가면요. 주된 사무소 2억을 밟고 하나가 3억. 만약 분사무소 3개라고 하면 3억에 2억에서 5억 이렇게 된다고요. 됐죠? 자, 그리고 특수법인인데요. 지금 현재 특수법인은요. 지역 단위 농협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사분들이 여러분이 그 특수법인 종류 한 6가지가 되니까 가장 쉬운 예로 캔콤 한국 그 자산관리공사거든요. 그 대전 한번 직접 전화해 보시면 아주 우스히 이야기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통 2, 3억짜리 물건 취급하지 않아요. 괜찮은 그 잔고가 보통 5천만 원 잔고가 제일 작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괜찮은 건 뭐 1,500억, 2,000억 몇 조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주제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꾸 특수법인은 나머지 특수법인은 어디에와 같다 그런 것은 법조문에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현행 법은 지역 단위 농협 이것밖에 없어요. 농협은 주된 사무소나 분사무소 각각 1천이에요. 각 1천입니다. 자, 그러면 요것만 합시다. 요게 지금 특수법인이거든요. 이게 특수법인입니다. 자, 이제부터 요 두 가지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 분사무소가 3개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냥 쉬워요. 중개법인 같은 경우는 주된 2억 날렸을게요, 여러분. 그리고 분사무소 한 개 1억이니까 3억. 그래서 5억 된다고요. 하지만 이 지역 단위 농협 같은 경우는 주된 사무소 1천, 분사무소 1,000이니까 각각 1천이니까 3천, 해서 4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요것만 구별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자, 이제부터 칠판 다시 보세요. 자,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하냐? 빨간색으로 제가 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이 사람이 3억을 잃어버렸다. 3억을 피해봤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3억을 피해를 보게 되면요. 이 전부를 다 갚아줘야 되는데 여기 개인이라고 가정하면 1억밖에 못 갚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금액은요. 일시불로 나가긴 나가는데 그러니까 지급은 되는데 이 금액으로 대치되는 건 아니에요. 즉 전부를 변제를 해야 돼요. 전부 다 갚아주되 먼저 지급, 우선 지급 기능밖에 없어요. 우선 지급. 우는 아이 어떻게? 일단 조금이라도 먹여놓고 달래고 꼬드기는 거죠. 나머지 2억은 내가 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를 봐야 돼요. 자, 지급을 봅시다 이제. 5번인가요? 자, 지급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자, 지급이 되려면요. 어떻게 될까? 자, 이쪽 한번 보세요. 먼저 이 사람이 서류를 가지고 있어요.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나 업무보증서 3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가지고 있다가 사고가 났어. 그러면 이제 재판을 벌이든지 아니면 가서 따지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이겨야 됩니다. 뭘 이겨야 됩니까? 너 때문에 내가 돈 날려먹었어. 이걸 이겨야 돼요. 자, 이기는데 그 돈이 얼마다? 5억이, 3억 할까요? 3억이다. 3억이면 어떻게? 청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급 요청에 따라 청구가 되는데 이때 지급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소멸성인가, 이제 요건 안 적을게요. 자, 소멸성인가 비소멸성인가에 따라 달라져요. 소멸성은 일단 단돈 100원이라도 여기 만약에 1억 중에 500원이 나가더라도 5천 나가더라도 만원 나가더라도 그게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가입을 해야 돼요. 재가입. 그리고 만약에 법원의 공탁이 예를 들어 1,000만 원 빠지게 되면 1,000만 원 채워 넣으면 돼요. 부족한 것을 보전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이러면 봐요. 이것이 이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걸 소멸성 비소멸든 하든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이 되면 업무 개시 전에 내용들이 그러니까 업무 개시 전에 가지고 있는 돈들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보유하고 있는 돈이 사라지니까 일을 다시 할 수 있을까요? 못 하죠. 못하니까 어떻게? 지급되고 나면 이것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하고 나서 일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럼 며칠 이내? 15일 안에. 이렇게 날짜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자, 175페이지 보면 30조 4만 봤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하기 전에 1항, 즉 고의 또는 과실, 2항, 타인에게 사무소 제공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 3가지입니다. 보증보험 하나, 42조 규정에 의한 공제 둘, 그리고 공탁 셋 중에 하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돈이 많으면요. 3개 다 해도 돼요. 근데 실비보험처럼 돈 나가는 거 하나밖에 안 나갑니다. 한번 돈 있으면 3개 다 해보세요. 다 받아줘요. 돈 나가는 거 하나고요. 저도 해봤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이 공탁 문제가 가끔 나오는 게 여기 육아증거는 안 된다는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육아증거도 되고요. 골프채 가지고도 돈 환가시키면 그 증서 가져오면 됩니다. 금덩어리 가져와도 되고요. 하여튼 돈으로 환가되는 거 다 돼요. 그건 법원이 판단할 문제지 안 된다가 아니에요. 공탁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한 문제 자꾸 취급하지 말고요. 자, 이제 4번 보세요. 4항.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공탁금. 자, 이건 비소멸성이죠. 자, 이게 재밌어요. 요게 협회가 28만 원이라고 가정하고요. 28만 원. 요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가입했다 가정합시다. 1년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7월에 일을 그만두겠다 하면 6개월이 남아 있잖아요. 6개월은 다시 돌려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완납 1억 했는데 일을 그만둔다 하면 어떻게 될까? 돌려줘야 되겠죠. 근데 돌려줄 때 갑자기 돌려주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보통 안 날로부터 3년이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봐요. 사항.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원리는 2가지입니다. 폐업 또는 사망. 공탁금이에요. 폐업 또는 사망 한 날로 3년 이내 3년 동그라미 하고 누구 보호하기 위해서 의뢰인 보호라고 적어두세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회수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5번은 의외로 간단해요. 그 1호, 2호, 3호가 뭐냐 하면요.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고객한테 주는 서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계약되면 거래 계약서 나가죠. 확인 설명서 나가죠. 공제증서이든지 보험증서이든지 공탁증서, 즉 업무보증서가 나갑니다. 거래 계약서, 확인 설명서, 업무보증서. 이 업무보증서는 여러분이 3개 중에 하나가 나가게 될 거예요. 동사. 그 나갈 때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물건 사면 품질보증서가 똑같아요. 품질보증서 뭐 있어요? 너 이거 먹다가 죽으면 어떻게? 얼마 갚아줄게. 어디에서 언제까지. 이거 똑같아요. 보장금액. 개인이면 1억 이상. 중개법인이면 주대사무소 2억. 분사무소 1억. 이렇게 보장금액이 있고. 그럼 나 죽으면 어디서 손 찾아야 될까? 야, 간단해. 이거는 여기, 이거는 여기, 이거는 여기. 이렇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언제까지 이렇게 딱 적혀 있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자, 024조 1항이 제일 중요해요. 개공은 법 30조 3항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공제 공탁하는데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2억 그리고 분사무소마다 1억 추가 설정 됐죠. 그리고 2호 법인이 아닌 개공 1억 이상 됐죠. 그리고 2항은 여러분 특별한 거 없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이 업무 개시 전까지 이걸 하고 가는 건 맞는데요. 자, 우리 등록 절차 한번 기억해 봐요. 등록 절차에서 등록 처분 통지 받고 업무 보전 설정하고 등록증. 그래서 등록증 교부 요건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자, 그런데 보통 이 협회에 공제를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협회가 묻습니다. 등록 절차 아직 남아 있어요? 라고 묻습니다. 예,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시겠어요? 우리가 대신해 드릴까요? 대신해 주세요. 그러면 얘들이 결과 등록 관청 알려줘 버립니다. 자, 그 얘기예요. 이양 봐요. 개공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때 업무 시작하기 전에 1항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한 조치 갈로 생략할게요. 한우 그 증명 서류 갖추어 등록 과정 신고하라. 다만 즉 직접 개공이 가라 이 말이에요. 다만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 공탁기간 즉 보증기간이죠. 요 붉은색 3개 등록 관청에 직접 통보할 경우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즉 대신하면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사망이 방금 얘기했던 지역단위 농협 가격 1천짜리 요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조문하고 똑같이 나오니까 내용 안 봐도 돼요. 심심하면 보세요. 그 178페이지 내용 한번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읽겠다면 이걸 읽으세요. 176페이지 제가 서브노트 드렸잖아요. 서브노트 보시는 게 더 좋을 것입니다. 이거는 이게 그 공제의 성격, 보험의 성격이 얘기 나오는데 그건 한번 읽어보시면 딱 한 번밖에 기출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볍게 넘기는 건데 178페이지 위에 표에 적어놨어요. 공제의 성격이 뭡니까? 보증보험 성격이다. 공탁의 성격이 뭐예요? 담보공탁. 이게 문제 한 번씩 나왔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문제가 어디서 나왔을까? 업무보증 설정 내용이 금액에서 나왔어요. 요 금액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업무보증 설정 신고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보증의 변경인데 일단 다른 거 읽지 말고요. 잘 봐야 돼요. 자, 제가 요 노란색으로 된 게 보증이라고 했잖아요. 자, 봐요. 이거 좀 지울게요, 여러분. 보증의 변경 보면 밑에 178페이지 1항, 2항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그냥 보증의 변경이에요. 보증 변경은 뭐냐 하면 요 단계에서 요걸로 바뀌고 요거 했다가 요거 했다가 요거 했다가 요거 했다가 지그재그 바뀌는 거예요. 즉 서로 간에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효력이 있는 기간 안에 있으면 바꿔주면 돼요. 중요한 건 효력 기간 안에 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하지만 두 번째 2항은 기간 만료예요. 기간 만료. 기간 만료는 소멸성에만 해요. 비소멸성? 예요, 예. 그래서 공제 만료되기 전, 보험 만료되기 전에 한다. 이거예요. 여기는 공탁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025조 1항 보시면 24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을 설정한 개공이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 그래서 노란색 끼리 바꿀 때 두 번째 줄이 중요해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 기간 중, 효력 기간 중에라. 됐죠? 자, 이제 2항 볼게요. 보증보험 또는 공제. 나오죠? 보증보험 또는 공제. 이 두 가지잖아요. 공탁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봐요.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 설정.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있는 게 지금까지 기간 문제가 179페이지 표에 넣어놨어요. 요거 한번 보시면 다 정리되고요. 자, 이제 180페이지 업무보증금 지급인데 제가 여기 적었던 걸 지웠던 거예요. 요거 두 번 설명해 드릴게요. 180페이지, 맞나요? 맞죠? 180에 026조 1항. 중개어린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 공제금,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그 중개어린 개공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 화해지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등 이에 준한 효력 있는 수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의 손해배상 청구하라.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저 당사자나 일방이 개공으로부터 이겼다는 서류를 가져와라. 가지고 어디 와라? 공제민 협회, 보증보험이면 보증보험기관, 서울보증보험이죠. 공탁은 해당 법원에 와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돈 주겠다 이거예요. 그게 밑에 2항입니다. 돈 줬다 이거예요. 그럼 일 다시 하고 싶냐? 그럼 어떻게 해라? 2항. 개공은 보증보험 공제 공탁금으로 손해배상한 때에는 15일 중요합니다. 여기만 나와요. 15일 이내 잘 봐요. 보증보험 또는 공제 소멸성이죠. 그러니 다시 가입, 재가입이죠. 그리고 공탁금은 어떻게? 부족된 금액 보존하라. 보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재가입과 보존을 구별을 하셔야 돼요. 시험 잘 나옵니다. 자, 오른쪽에 그 이야기가 표로 돼 있어요. 그 표로 돼 있고요. 자, 이제 8번이 너무 중요해요. 8번 잘 봐요. 손해배상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하면 등록증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다시 얘기해요. 우리 등록 절차 어떻게 돼요? 자, 등록 처분 통지 받고 업무 보전 설정하고 등록증 나온다 했습니다. 업무 보전 설정 안 하면 등록증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유예기간 몇 개월 준다? 6개월. 6개월 동안 안 가져오면 어떻게? 일 못해. 그래서 양갈로 1번에 보면 미설정을 하면 두 번째 줄이 어떻게?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겠어? 일 못하게 하는 쪽으로 가요. 일 못하게. 그렇지만 2번을 봐요. 만약에 설명을 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이때는 과태료예요. 실수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것을 미설정, 일을 못하게 한다. 일을 못하게 한다. 해서 업무정지로 가고요.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그리고 미교부, 즉 중개가 완성이 되면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업무보증서 교부해야 되잖아. 미교부. 그리고 이걸 설명을 해야 돼요. 미설명. 어떤 용도로? 당신 내 사고 치면 돈 이렇게 팔아가면 안 돼. 설명하게 돼 있어요. 이걸 하지 않으면 이때는 어떻게?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돼요.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잘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참고로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업무정지 대상은 어디로 가요? 상치의 대상이라도 맞아요. 빠질 뻔했네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그거 있나요? 있죠. 그 181페이지 양갈로 1번의 두 번째 줄. 등록 완청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 내 업무정지. 요 밑줄하고요. 양갈로 2번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183페이지 계약금 등에 반환 채무 이행인데요. 이건 좀 얘기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좀 별도 이야기 좀 하고 여기서 복습할 게 좀 있거든요. 이건 다음 시간으로 제가 좀 보류할게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우리가 비교할 게 좀 있습니다. 그거 좀 짧지만 그래도 다음 시간 넘기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인사드리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